1968년 겨울 명동 뒷골목. 아침 해가 르네상스 다방의 유리문을 천천히 두드릴 때 그 안에서는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문턱을 넘으면 가장 먼저 코끝을 자극하는 건 커피 향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커피 향과 연탄 냄새, 그리고 담배 연기가 뒤섞인 그 시절만의 독특한 향기였지요. 스피커에서는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가 흘러나오고 마담은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은빛 주전자로 커피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도자기 잔 그 속에 설탕 2스푼이 천천히 녹아들면 비로소 한 잔의 다방 커피가 완성되는 거였죠. 여기요, 마담. 커피 한 잔 더요. 구석 자리에 앉은 직장인이 손을 들어 올립니다. 양복 주머니에서 꺼낸 50원짜리 동전을 테이블 위에 툭 놓으며 그는 펼쳐놓은 신문에 다시 시선을 고정합니다. 설탕값 또 폭등. 외제 밀수품 단속 강화. 신문 기사를 읽던 그의 미간이 좁혀집니다. 하지만 이내 한숨과 함께 커피잔을 들어 올리죠. 쓴맛과 단맛이 혀끝에서 동시에 번집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설탕이 어쩌면 부산항 밤바다를 몰래 건너온 밀수품일지도 모른다는 걸. 하지만 그게 뭐 어떻습니까? 이 한 잔의 커피가 출근길의 피곤함을 씻어주고 하루를 시작할 용기를 주는데 말이죠. 창밖으로는 명동 거리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전차 종소리, 구두소리, 신문 파는 아이의 목소리가 뒤섞여 들려옵니다. 다방 안은 여전히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이곳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 50원. 그 속엔 바다를 건너온 설탕 한 숟갈이 있었고 근대라는 이름의 혼란과 꿈이 함께 녹아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단맛은 그렇게 불법과 낭만이 뒤섞인 향기였습니다. 그 시절 설탕에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하얀 금. 지금 들으면 우스운 말이지만 1960년대 말 대한민국에서 설탕은 정말로 금처럼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부산항 깊은 밤. 파도 소리에 섞여 작은 어선 하나가 조용히 항구로 들어옵니다. 갑판 아래 방수포로 덮인 하얀 자루들. 그 속엔 대만과 일본에서 몰래 건너온 설탕이 가득 차 있었죠. 세관원의 눈을 피해 어둠 속을 이동하던 그 설탕은 새벽이 되면 서울행 트럭에 실려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명동, 충무로, 종로. 그리고 당신이 앉아있던 바로 그 다방으로 말입니다. 마담, 설탕 좀 넉넉히 주세요. 손님이 말하면 마담은 잠시 주저하다 작은 설탕통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요새 설탕값이 또 올랐어요. 아껴 쓰셔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제 신문에는 또 밀수 단속 소식이 실렸고 정부는 설탕 배급제를 검토한다는 기사가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다방은 여전히 문전성시였습니다. 물가가 치솟고 설탕값이 요동쳐도 사람들은 다방을 찾았습니다. 커피 한 잔에 50원, 60원, 어떤 곳은 70원까지 올랐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왔습니다. 왜일까요? 한 단골 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커피 맛은 설탕에 있는 게 아니라 대화에 있는 거야. 그 말 속엔 가난을 견디던 세대의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다방이라는 작은 공간만큼은 자신들만의 작은 사치를 누릴 수 있는 곳이었던 거죠. 신문 한 켠에는 이런 기사도 실렸습니다. 설탕값 폭등의 커피 품귀 현상. 일부 다방 사카린으로 대체. 사카린. 인공 감미료로 만든 가짜 단맛이었지만 그것마저도 귀했던 시절입니다. 어떤 다방에서는 설탕과 사카린을 반반 섞어 사용했고 어떤 곳은 아예 설탕 없음이라는 팻말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쓴 커피든 단맛 없는 커피든 그저 그 공간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저녁 무렵 다방 유리창 너머로 명동 거리의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합니다. 밀수와 단속, 폭등과 배급. 복잡한 시대의 한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커피잔을 들고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얀 금 한 스푼이 만들어낸 단맛. 그 속에는 근대를 살아내던 사람들의 간절함과 낭만이 함께 녹아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신문을 펼치면 이상한 광고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방 1234번으로 전화주세요. 만남을 원하시는 분 다방 567번. 신문 하단 작은 활자로 빼곡히 적힌 전화번호들. 지금으로 치면 SNS 아이디 같은 것이었을까요? 그 시절 다방 전화번호는 한 사람을 찾아가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명동 밀라노 다방 오후 3시. 검은 전화기가 따르릉 울립니다. 여보세요, 밀라노 다방입니다. 마담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립니다. 거기 12번 손님 계신가요? 전화를 건 남자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신문 광고를 보고 용기 내어 전화를 건 것이었죠. 마담은 다방 안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여성이 손을 들어 올립니다. 그녀가 바로 12번이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마담은 수화기를 들고 그 자리로 걸어갑니다. 여성은 설레는 듯 동시에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방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정보의 교차로였고 누군가에게는 운명을 바꾸는 장소였습니다. 작가 지망생은 출판사 편집자를 만났고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은 회사 사장을 만났습니다. 외로운 청춘들은 서로의 목소리를 처음 듣고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신문에는 이런 제목이 실렸습니다. 다방을 통한 사교문화 확산, 우려의 목소리. 퇴폐풍조의 온상, 다방 문화의 명암. 경찰은 단속을 강화했고 정부는 건전한 사회 풍토를 해친다며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가족도 모르게 집을 나온 여성이 다방 전화번호로 친구와 연락했고 고향을 떠나 서울에 홀로 온 청년이 다방을 통해 선배를 만났습니다.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이 기적처럼 다방 전화 한 통으로 재회하기도 했습니다. 저녁 무렵 다방 안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자기를 찾는 전화는 아닐까 하는 기대감으로요. 마담은 손님들의 번호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의 얼굴과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죠. 그녀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 인연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였습니다. 15번 손님 전화 왔어요. 그 한마디에 누군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첫사랑이 피어나고 새로운 직장을 얻고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나고 다방 전화번호 그 작은 숫자 속에는 외롭고 간절했던 시대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풍경이지만 그 시절을 살았던 이들은 말합니다. 그때 그 전화 한 통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커피 향은 진했지만 그 시대는 팍팍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 서울 어느 다방의 아침. 마담은 오늘도 설탕통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쉽니다.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설탕 도매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 주는 물량이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죠. 손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설탕이 떨어졌어요. 그럼 사카린이라도 주세요. 손님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익숙한 풍경이었으니까요. 사카린, 인공 감미료로 만든 가짜 단맛. 설탕보다 몇백 배 달지만 뒷맛은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다행이었습니다. 사카린조차 없는 날에는 그냥 쓴 커피를 마셔야 했으니까요. 마담, 오늘은 그냥 블랙으로 주세요. 구석자리의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았지만 그는 매일 이곳에 왔습니다. 다방만큼 따뜻하고 조용한 곳이 없었거든요. 그는 낡은 원고지를 펼쳐놓고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기에는 하숙방은 너무 춥고 도서관은 너무 멀었습니다. 커피 한 잔에 50원, 그 값으로 몇 시간이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이곳이 그에게는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학생, 좀 이따가 보리커피 한 잔 갖다 줄게요. 서비스야. 마담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보리커피. 커피콩 대신 볶은 보리로 만든 커피 아닌 커피. 맛도 향도 진짜 커피와는 달랐지만 그래도 뜨거운 무언가를 마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연탄 배달 아저씨가 지게에 연탄을 가득 쥐고 골목길을 올라갑니다. 새까만 연탄 가루가 하얀 입김과 뒤섞여 날아다녔죠. 다방 안에서는 연탄 난로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난로 주변에 둘러앉아 손을 녹이며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쌀 한 가마니가 1,000원이 넘어간다니까요. 설탕은 또 어떻고요? 작년에 비해 2배는 올랐어요. 그래도 우린 이렇게 커피라도 마실 수 있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현실은 팍팍했지만 다방에서만큼은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저녁 무렵 단골 손님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오늘도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주문을 했습니다. 커피 한 잔 설탕 없이 주세요. 마담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설탕을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단지 이 팍팍한 시대를 견디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쓴맛을 선택한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다방을 찾았습니다. 쓴 커피든 단맛 없는 커피든 보리커피든 중요한 건 커피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따뜻한 공간에서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다방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더 환하게 빛났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는 설탕 하나에도 꿈이 있었어요. 가난했지만 그 가난 속에서도 작은 단맛을 찾으려 애썼던 시절. 그 시절을 살아낸 사람들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쓴 현실 속에서도 달콤한 꿈을 놓지 않았던 그 시간들을. 2025년 가을 어느 카페. 버튼 하나만 누르면 커피가 나옵니다. 자판기에서도 편의점에서도 심지어 집에서도 언제든 마실 수 있습니다. 아이스든 핫이든 설탕이 많든 적든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다방의 커피는 달랐습니다. 창가에 앉은 할아버지가 천천히 커피잔을 들어 올립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을 보며 그는 잠시 눈을 감습니다. 50년 전 그날이 떠오릅니다. 명동 뒷골목 르네상스 다방의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던 25의 자신. 주머니 속 50원짜리 동전 하나를 꼭 쥐고 들어갔던 그 순간.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렇게 주문하고 설탕 2스푼이 천천히 녹아드는 것을 지켜보던 시간들. 그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꿈이 있던 시절의 여유였고 팍팍한 현실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안식처였으며 누군가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인연을 만들어가던 삶의 무대였습니다. 바다를 몰래 건너온 설탕 한 스푼. 밀수와 단속 사이를 오가던 하얀 금.
신문 광고란에 적힌 다방 전화번호로 시작된 운명적인 만남들. 설탕이 없어 사카린으로, 사카린마저 없어 보리커피로 버티던 날들. 그 모든 것이 한 잔의 커피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뜹니다. 지금 손에 든 커피는 완벽합니다. 적당한 온도, 적당한 단맛, 적당한 향. 하지만 어딘가 아쉽습니다. 그때 그 맛은 아니야. 그가 작게 중얼거립니다. 아마도 그리운 건 커피 맛이 아닐 겁니다. 그 커피를 마시던 시간, 그 공간, 그 사람들이 그리운 것이겠죠. 다방 마담의 따뜻한 목소리. 학생, 오늘도 공부하러 왔어요? 담배 연기 자욱한 테이블 너머로 들려오던 이야기들. 요새 취직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따르릉 울리던 전화벨 소리와 두근거리던 심장. 15번 손님 전화 왔어요. 빨갛게 달아오른 연탄 난로 앞에서 손을 녹이던 겨울날들. 그 모든 순간이 커피 한 잔과 함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옆자리에 젊은 손녀가 앉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생각하세요? 아, 옛날 생각이 나서. 손녀가 웃으며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자주 말씀하시던 그 다방 이야기예요. 그래. 그 시절 커피는 말이야. 할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잇습니다. 썼지만 인생은 그보다 달았어. 쓴 커피 한 잔 속에도 꿈이 있었고 가난한 주머니 속 50원에도 낭만이 있었으며 밀수품 설탕 한 스푼에도 근대의 향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그 시절 다방의 커피에는 완벽함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사람 냄새. 함께 울고 웃던 사람들의 온기.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뎌낸 연대의 향기. 가난했지만 풍요로웠던 그 시대만의 단맛. 할아버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명동 거리는 이제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다방은 사라지고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억 속 르네상스 다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면 이미자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마담이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던 그곳. 어서 오세요. 오늘도 왔네요. 그 시절 커피 한 잔에 담긴 삶의 여유, 사회의 초상, 근대의 첫 소비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나눴던 따뜻한 이야기들. 이제 그 향을 기억하는 이들은 말합니다. 그 시절 커피는 썼지만 인생은 그보다 달았다.